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제 느낌상에는 이제 횡보 같은데, 횡보 치고는 또 하락폭이 약간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횡보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느껴지기에 따라서는 하락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이거는 작년 3월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그래프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도 등락폭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1,7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당히 편차는 크게 느껴지는데, 또 이제 길게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횡보한다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횡보를 하고 이 축적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10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축적 단계를 거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임계점이 되는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호드를 하시라는 거고, 홀딩 하시라는 거고, 샀다 팔았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너무 잘난 척만 해서 그건 아니고,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저번에 4월 중순경에 하여튼 그 비트코인을 다 샀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없다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샀냐면 3월에 원래 사던 거에 2배를 사고, 4월에도 원래 사던 거에 한 1.2배 이 정도 샀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제가 한 5월까지 균등하게 매집하려던 계획을 3, 4월에 몰빵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패했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8,800만 원이 아니고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느꼈었는데, 이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수익 중이라고 이게 건방지게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겸손하게 스테이 험블, 겸손하게 스택 세츠, 이게 사토시를 모은다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으자. 이게 항상 겸손하게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시장을 얕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그 매수할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 큰 금액으로 이렇게 대응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심리적으로 약간 멘탈이 뭐 크게 흔들린 건 아니고, 대응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정말 소액이에요. 10,000원씩 그 매수를 걸어놨어요. 떨어지는 그 라인에다가 10,000원씩 걸면은 이거 한참 걸어도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 체결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매집이 끝나고 예산이 없는 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좀 대응을 하면 그나마 정신 승리를 해서 조금 손절매를 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막 이런 하락이 나오면 막 이건 좀 약하긴 한데 아무튼 큰 폭으로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좋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모았던 것들은 다 콜드월렛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가 이렇게 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안 되고 차트도 잘 안 봐요. 콜드월렛으로 보내놓으면. 그래서 그 가격의 등락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지금 올해 모았던 비트코인들은 내년에 매도할 분량으로 그런 목적으로 애초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콜드월렛으로 안 보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업비트를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효과는 아닌데 이제 이거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두면 거의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여튼 어떤 하나의 그 걸림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떤 물건도 보면은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보면 가져가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 있으면 가져가고 싶지만 거기에 뭔가 하나 자물쇠를 건다든가 뭐 하나의 약간의 좋지만 한 것으로도 그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멘탈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음모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이 뭔가 이렇게 느낌을 깨달았다는 느낌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완전 음모론인데 좀 비속어도 있는데 그 어감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 수정은 안 했어요. 작년에 저도 이제 다시 봤는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세력의 돈 벌기는 쉽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라고 해야죠? 도박도 그렇고 이 자본력이 들어가는 싸움에서는 자본이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사는 데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시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이런 게 더 개인보다 수월하죠. 제가 느꼈을 때 이제 2차 전지 한창 투자할 때도 좀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JP모건에서 에코 프로 BM이 적정가가 13만 원 정도라고 막 했었어요. 그때 막 20만 원 초반 넘어가고 30만 원까지 막 찍고 그랬을 때 비트코인의 적정 주가는 13만 원이다. 근데 전 안 팔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4, 5만 원에서 다 정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느낌에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세력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제 한번 퍼뜨리고 이제 대량 매도하면은 가격이 정말 떨어지니까 패닉셀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제 가짜 뉴스는 정말 진짜 가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사실 관계에 있는 사실을 정교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악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에 왜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도 그 가격이 올랐는데 조금 샀다? 뭐 하여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그 마운트 곡스 그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려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내가 진짜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하고 그때도 좀 뭐 많이 안 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일들은 진짜 그 시간이 지나 보고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그냥 소문만 갖고서는 그게 진짜는 아니다. 물론 올해도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 올해는 진짜 그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정리가 빨리 돼야 그것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항상 그게 악재로 매년 이렇게 나오는 뉴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이건 별로다.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에 쓰인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좋다. 골드만삭스가 옛날에 연구해서 이렇게 먼저 주창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모두 다 비트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은 좋다고 믿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호재 뉴스 이제 뭐 이렇게 알려줘서 개인들이 이제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 이제 기관이 의도적으로 대량 매도하면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럴싸한 악재 뉴스랑 의도적으로 대량 매도하면서 개인들한테 패닉셀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패닉셀이 나와서 엄청 이제 저렴해진 자산을 기관은 다시 싼 가격에 매입한 다음에 다시 개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속어를 썼는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 보일 수 있겠다. 이게 돈 벌기가 너무 쉬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때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때 이 글을 쓰고 다른 생각도 들은 게 뭐였냐면 이제 이 금융권 세력은 항상 이런 그 자신들의 실적도 고객들한테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도 그 단기간에 창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플러스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금융권에서 만약에 진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매도나 이런 거를 좀 불법적으로 하다가는 한번 언젠가 크게 큰 코 다칠 날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게임스탑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게임스탑에 대해서 기관들에서 엄청 공매도를 쳐가지고 가격이 엄청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게임스탑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저기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그냥 공매도 치는 거라고 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은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기관들이 엄청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그 로빈후드라는 앱에서 매수 버튼을 삭제해 버렸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못 사게 기관에서 공매도 친 거 손해 보지 않도록. 근데 이제 이제 이것도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 로빈후드의 뭐 1, 2대 주주가 그 금융권 세력이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이 비트코인은 정말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그냥 계속 살 거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8,8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지금도 8,800만 원에서 누구가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기 때문에 물론 하락이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장기 우상향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언젠가 한번 크고 다칠 날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제가 옛날에 테라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임에서 이렇게 멘트를 많이 줬던 건데 좋은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의 멘트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은 이미 좋은 거고 이제 좋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린다든가 하여튼 그런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